네, 반갑습니다. 미학 P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 드로잉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자유 드로잉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는 이제 주로 콩테로 좀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좀 칼라를 좀 써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선으로 보여지는 것과 색이 쓰여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사실 특히 이제 미술에서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보다 더 인지적이고 그리고 어떤 지성에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의 요소라면 이제 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감정에 직접 호소하고 느낌을 바로 유발할 수도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색을 통해 가지고 드로잉을 좀 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크레파스나 아니면 물감도 얼마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현장에서 진행하기가 아무래도 크레파스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오일 파스텔 가지고 좀 작업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요, 크레파스나 아니면 색연필 같은 것들 준비해 주셔서 오늘은 색깔을 가지고 한번 드로잉 해보자 이런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보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미학이잖아요. 미학에서 일종의 미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강조하는, 그러니까 미학에서 교육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했을 때 강조하는 미적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각도. 예컨대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보죠. 미술관에 갔어요.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학은 어떤 태도를 좀, 어떤 자세 갖도록 좀 일단 가르칠까요? 정말 교과서적으로, 야, 작품 볼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는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작가의 의도 파악?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특히나 현대예술은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감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미술 감상할 때 마음대로 즐기세요, 편하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편한 마음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에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미학적인, 철학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더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좀 갖춰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은 뭐 편하게 보세요, 얼마든지 즐기세요라고는 하지만 작품 자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때에는 확실히 그 이론적 베이스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지식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미술관에 갈 때 막 떠들거나 이러면 될까요? 대부분 조용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작품을 만지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감상하도록 하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면 좀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떠들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조심해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게 미학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아름다운 대상 내지는 작품을 대할 때 가르치는,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리두기 한 상태에서 예컨대 10m, 11m든 작품과 나 사이에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막 저 그림 내가 어떻게든 갖고 싶다 막 욕망을 불러일으키면 안 돼. 약간 차분하게 그리고 소위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냥 못 본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알고 배운 사람처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음미하듯이 약간 초연하게. 요게 어떻게 보면 미학에서 1번으로 가르치는 미적 태도로서 무관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성, 무관심적 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적 태도로 제 1번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어떤 자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느낌이? 좀 너무 불편한 느낌? 네, 불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해도 안 가는데 네.
이해도 안 가는데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네. 가서 보면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감상하듯이 네. 이렇게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동화돼서 오지 못하고 그냥 교육받고 온 느낌?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미학 영역, 그리고 이 미적 영역에서 조금 더 무관심성 외에 다른 태도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게 현대미술에서 또 여러 방식들로 실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근대 교양인이라 그럴까요?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라고 할 때 그렇게 약간 무관심하게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초연하게 이런 미적 태도를 강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 속에 인간을 가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으로, 야,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무관심하고 초연하게 대상을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는 그런 예술 실험들, 미학적 실험들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는 좀 그 후자의 태도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가는 어떤 대상에게 언제나 이렇게 초연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면서 보는 이런 미적 태도가 과연 우리 사회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필요한 취할 수 있는 미적 태도이지만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림 그릴 때에는 나의 관심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니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면서 드로잉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그렇게 무관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관심을 좀 가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좀 붙여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관심 있는 걸 표현해도 좋고 그 관심 있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색깔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어떨 때는 막 열정적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대상의 형태를 잡아도 좋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무슨 색깔을 먼저 써볼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금 확실히 사랑꾼으로. 네. 보라색을 한번 써볼까요? 신발? 이거 아니요, 저 이거예요. 네. 오, 기습감. 와, 이 색깔을 쓰면 이게 확실히 더 자유롭게 마음이 막 어디로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미학이 우리가 앞부분부터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근대에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18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거든요. 최근에 만들었는데. 맞아요. 다른 학문들에 비하면 정말 아가네. 아가죠, 아가.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8세기 독일의 상황이다. 그럼 그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남자들이야. 맞습니다. 기본 남자여야 돼요. 남자. 그리고 공부하려면 어때야 되나요? 일하면서 공부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배부른 남자. 돈이 많아야 되겠죠? 네. 기조. 네, 유산 계급이어야 돼요. 인상계급.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구 유럽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백인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양 미학의 그 흐름들을 짚을 수밖에 없지만 보면 그 미적 태도나 아름다움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구
백인, 남성, 교육받은 유산계급의 그 교양인의 이상을 어떻게 보면 정식화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서구인들의 남성 중심의 그런 교양인들만을 위한 그런 이념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제 20세기 넘어가서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뭐 페미니즘 미학이라든가 아니면 서구를 벗어난 다른 문화권에서의 미의 기준이나 담론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발굴이 되고 또 제한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그 가운데서도 서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확실히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예술의 담론, 그리고 예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의 어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 있는 나라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철학도 네. 배부른 우상 계급이 등따지고 배부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드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술과 철학은 배고파야지 나온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사실 고대 때부터 철학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귀족이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긴 없어야 됩니다. 당장 먹을 빵이 없는데 맞아요. 앉아서 존재와 인간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어떤 막스나 유물론 계열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사나 미학의 역사, 담론 같은 것들에서 일종의 이제 계급성, 이 노동자성을 좀 찾아야 된다. 아름다움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너무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비판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죠. 맞아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술가는 뭐 가난해야 돼. 철학자는 돈과 멀리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이미지들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여러 학문들이 분과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위 오늘날의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을 거치고 일본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안착이 되는 이런 과정을 좀 걷다 보니까 그 자본의 논리나 아니면 서구의 논리 자체가 마치 그게 하나의 어떤 하늘의 지상 명령인 것처럼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 그래서 예술가는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그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돼서 사실은 예술이란 뭔가, 학문이란 뭔가, 철학이란 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학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써볼 수 있어요? 답을? 그거 예수님 찾았을까? 예수님 답을 확인하고 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는 니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문수 소장님 계셔야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일중 교수님 불러가지고 저라면 어떻게? 우리 미학 시간에 한 번씩 다들 모셔야 되겠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맞아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 예술이 사실 이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럼?
예술은 예술이죠. 그냥 이게 하는 거잖아요. 아, 예술한다. 네. 예술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 능력의 부가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나의 능력을 팔 수가 있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 자체도 계속 좀 학문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힘 같은 것들을 좀 너무 상자에 가둬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예술가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거 많은 것도 알고 있기도 하고. 예술은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계급인가? 아, 그럴까요? 너무 비싸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이 따님도 지금 아, 제 딸도 미술을 하는데 네. 너무 비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마 그렇구만. 뭐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끼는 도화지. 레슨 한번 받으려면 또, 잉? 뭐 춤도 그래요. 뭐 한 번 그 뭐지 교수님한테 뭐 받으면 돈이 알아야 되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예술이 작가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 예술로 돈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제 예술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야. 예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고. 아유, 저 어릴 때도 얼마 많이 들었게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탈피시키느냐요. 사실 이게 꼭 예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좀 그렇긴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술, 이제 전문적인 작가로서 성장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또 막 학위를 요구하잖아, 작가들한테. 그냥 대학원 가야 되고, 대학원 학비 얼마나 또 비싸요. 근데 사실 그게 작가들한테 학위를 요구하는 건 좀 웃기긴 웃겨요. 전에도 우희정 교수님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 교수님도 그 부분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우 교수님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또 그것도 있네. 밥 먹다가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니 자기는 자연과학을 공부를 많이 했지 종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뭔가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한다는 건 일종의 저항인데 그런 일종의 사회의 고정관념들 여기에 내가 이 예술을 하면서 내가 저항하리라. 내가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을 거구먼. 그건 또 너무 어때요? 너무 부담감 있나요?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저항을 해도 알아줘야지. 나만 저항해. 나만 저항해. 왜냐면 내가 그만큼 위치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아. 아니, 안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퍼포먼스잖아. 그렇지.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런 건데. 아니 난 그냥 엄마가 싫어서 저항할 거야. 근데 엄마가 되게 싫어하지. 엄마가 몰라. 엄마가 몰라. 저항인 줄 몰라. 참 그래요. 사실 저도 퍼포먼스 하는데 저는 제가 이날 이때껏 살면서 춤을 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요? 네. 춤추기에 태어나신 분 같아요. 네. 몸을 이렇게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짜요? 네.
무용. 그러면 그 전에 그림만 그렸어요? 전 그림을 그린 적도 없어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뭔가 배운 적이 없어. 공부만 하셨어요.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하셨던데요. 아니, 공부도 진짜 저는 대학 가서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아주 평범했죠, 정말. 게임 하셨어요? 아, 이 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엄마한테 많이 혼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그 집안일을 잘 도와가지고 혼나진 않았어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는 안 그렸어요? 그렇네요. 그렇게는 또 경험이 없네. 생각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셨어요? 진짜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택이 용하다. 근데 정말 예술은, 네. 이제 물론 진입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저도 어릴 때,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가, 야, 그거 뭐 하면 못 먹고 살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 하죠. 아, 그럼요. 저희 딸이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네. 근데 그림도 어릴 때부터 무지 잘 그렸었거든요. 네.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다 보니까 네. 그냥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림 잘 그려서 가난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의사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를 유도를 했었는데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네. 여자인가 봐. 학부모인가 봐. 학부모인가 봐. 장래가 불안한 거죠, 아이가. 어려워질까 봐. 그냥 그지같이 사는 게 싫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 예술을 하면 그지같이 산다는 왜 이게 깔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근데 요즘도 그래. 요즘 더 어렵죠, 네, 요즘도 작가들. 어려워. 근데 예술을 하면은 부자라서 예술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요? 아니, 집이 근데 부자인가 보다. 실제로 작가분들 중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어려운 분들 정말 많죠. 게다가 이제 청년기 때는 어떻게든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40대가 돈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작업비에 이 돈을 쓸 건지, 아이를 키우는데 이 돈을 쓸 건지, 애를 키우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지. 낳았으면.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작업을 계속 하기가.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오메 진짜 부럽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결혼을 안 했다고 애는 없으란 거고. 그래. 하긴 또 그것도 그렇긴 애도 하죠. 없고. 애도 없고. 애도 없으세요? 네. 갔다 오신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신 게 없는데. 아니 그래서 진짜 많은 일들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사람의 삶이 다 아무리 다양하다지만 다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까? 사셨을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게 올라갔어요. 지금 다들 열심히 안 살아야 돼요. 저 공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요. 하지만 카드값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긴 그렇죠. 카드에서 일을 좀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슬프죠. 그래도 또 이게 또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되는 거 보면 삶이 흐르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나는 정말. 아직도 진로를 못 찾았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언제나 열려 있는. 커서 뭐 되고 싶으신지 아직 못 정해졌어요. 그런가? 잘할 만큼 잘하는 건가? 와, 우리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
좋습니다. 이거 뭐 거의 무슨 신화에 나오는 뭔가 같네요. 자,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유 선생님 뭘 좀 표현하셨나요? 컬러 너무 예쁘다. 구두? 한번 보자. 구두? 아, 신발에 관심 있으시다더니. 제가 요즘 네. 예쁘네. 진짜 컬러 너무 예쁘다. 제가 요즘 네.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요즘 음. 그렇게 구두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뾰족한 구두를 별로 앞코가 뾰족한 구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네. 요즘은 뾰족하고 그리고 컬러풀하고 예쁜 구두에 그렇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칠을 하다 보니까 아까서부터 제가 계속 블루 컬러를 많이 쓰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그 오일 파스텔을 쓰다 보니까 그 유화처럼 이게 색이 얹혀지고 얹혀져서 되게 묘하고 예쁜 컬러가 막 들어와요. 맞아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예. 표현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그냥 느낌이 제가 이거 그리면서 스스로 느낀 건데 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어딘가를 막 가고 싶다, 막 향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뭐 쉬고 네, 싶은가? 맞아요. 아, 좋네요. 아, 근데 정말 좀 아름답다.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외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연인한테 신발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도망간다고. 그걸 신고 도망간다고. 근데 외국은 신발을 선물해주면 그 신발 신고 나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아, 완전 반대네요. 네. 아. 신발 신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올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 신발 신고? 많이 사주는 사람한테 가려고요. 신발 사주는. 사주는 그렇죠. 우리가 뭐 굳이 마다하진 않죠. 그렇죠. 네. 받아야죠. 맞습니다. 사람. 이렇게 아, 예술로 또 무료를. 네. 대리만족. 아, 멋있어요. 컬러가 진짜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거 뭔가 로또인가요? 저는 이렇게 맨날 초등학생 이상의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걱정인데 저는 그런데? 요즘에 운동하는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아, 5kg, 10kg, 20kg 네, 이거구나. 데드리프트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게를 치면서. 또 무게- 저는 데드리프트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요,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무게를 치는 재미가 요즘에 붙어가지고 65kg까지 들었거든요. 와, 대단하다. 근데 100kg까지 빨리 들고 싶은 마음이 네. 있어요. 울끈불끈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데드리프트 지금 네. 기구고 이거 아령이구나. 네. 와, 이거 이제 얼마나 끼우느냐에 네, 따라서. 무게를 치는 맛과 또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뭔가 인체에 대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데드리프트 그냥 들기만 하는데 숨이 막 차고 막 그렇죠. 이래가지고 제 요즘에 한참 빠져 있어요. 아, 좋네요. 한 100kg 정말 를- 열정이 막 넘쳤습니다. 네, 100kg를 들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세계 시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요. 다음은 한번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PT 그 짐을 한번 가서 저 있습니다. 저 아는 데 있어요, 선생님. 아, 한번 그렇군요. 와주세요. 우리 네. 미아 PT를 한번 거기서 진행해 한번 보는 해요. 것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 선생님 지금 거의 넘어가십니다. 아, 이분도 운동 좀 해야 돼요. 네네. 아, 좋네요. 아니, 저도 데드리프트 너무 좋아하는데 하체 운동 말고 이제 상체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굽었던 몸이 이렇게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맞아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 데드리프트는 정말 최고의 운동. 공감합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저는 이거 좀 그리다 보니까 컬러가 뭔가 신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듯한 느낌으로 좀 그려지게 됐는데 선생님 전에 그리신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어떤 원형, 그 원의 어떤 이미지에 조금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즘에 이제 제가 꿈을 많이 꾸는데 꿈에서 봤던 컬러들을 좀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 형태를 좀 잡아가려고. 그래서 뭐랄까요, 좀 어떤 다른 세계를 자꾸 좀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관심이 이렇게 그리면서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서 역시 앵무새였어. 아까 그 임정강 선생님께서 그리신 거랑 음. 이거랑 보면은
그 진짜 각도에 따라서 다 음.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전 여기서 봤을 때는 달팽이 같거든요. 음. 거기서 봤을 땐 뭐 같아요? 모르세요. 앵무새. 저는 그려놓고 나니까 용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또 이쪽에서 보면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꽃술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선생님들 우리가 같이 할 때 이게 왼손으로도 드로잉 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리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좀 돼요. 그래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않,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들을 또 왼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서 처음에 이 부분은 왼손이랑 동시에 한번 그려봤거든요. 또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되게 밝은 곳으로 좀 나가는 가려는 문 같은. 그 동굴을 오.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는 카레 그릇 같은데 카레 여기 손 잡고 이렇게. 그러네. 아, 그런데 국자 있는.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칼라는 그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됐어요. 게다가 이게 자꾸 얹힐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얹혀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 그렇게 번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런 부분들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것 한번 해봐요. 아, 그럴까요? 네. 왼손으로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왼손으로도 진짜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나씩 해가보는 그런 날도 좋겠네요. 이거 봐, 왼손으로 해도 이렇게 좋았네요.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왼손도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손을 많이 쓰는데 뭐 젓가락질이나 마우스 같은 것들도 왼손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게 처음에는 뭐 부자연스럽더라도 그게 또 내 손처럼 또 익숙해지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본인의 왼쪽 오른쪽 밸런스들을 좀 맞춰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분들 중에 오른손으로 작업하는 작품과 왼손으로 하는 작품을 따로 전시하시는 작가님도 계세요.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원래 오른손잡이니까 형태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네. 이렇게 딱 잡히는데 왼손은 색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자유롭고 약간 아이의 그림처럼 처음엔 들어가는데 점점 왼손 그림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무 잘 그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 과정들을 보는 것도 작품 감상할 때 어떤 재미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흘러버렸어요. 선생님들 오늘 혹시 그림 그린 작품이 있으시면 역시 우리 카페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계속 좀 자료들을 모아가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우리 전시 한번 해요. 네. 각자의 뭐 오른손 그림, 왼손 그림, 드로잉, 컬러 쓴 거, 수채화 아니면 뭐 파스텔화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데드리프트? 섭외해야 되나? 좋네요. 다음 주에는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이거 캘리그라프라고 하나요? 글씨 쓰는 거? 네. 글씨 쓰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미리 그러면 준비물 좀 챙길 수 있게 카페에 좀 올려둘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